네, 안녕하십니까. 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허창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좀 더 빠르게 개발하고 또 배포할 수 있는 CI/CD 파이프라인 관련한 상품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 관련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데브 툴스에 대한 소개해드리고 해당 데브 툴스들이 대한 내용이 이제 소스 커밋, 그다음에 소스 빌드, 뭐 디플로이, 파이프라인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각 상품에 대해서 데모 시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순서는 소스 커밋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소개해드리고 소스 커밋에 대한 데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스 빌드, 소스 디플로이 소개와 데모를 각각 드리고요. 그리고 소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타이틀은 CI/CD를 위한 데브 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뭐 제공하고 있는 뭐 CI/CD를 위한 뭐 데브 툴은 뭐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또 지속적으로 전달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빠르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그런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딜리버리 단계를 자동화시키고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뭐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개발자가 새 코드를 푸시를 하게 되면 커밋이나 푸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만든 파이프라인이 뭐 빌드, 테스트 환경 배포,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배포, 그리고 서비스 호출, 뭐 어떤 스크립트 호출, 뭐 이런 절차에 따라서 대상 환경에서 코드 변경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뭐 자동화를 통해서 코드 변경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더 빈번하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고 또 테스트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제 해당 툴들을 소스를 좀 더 빠르게 형상 관리하고 빌드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서버, 아닌 테스트 서버, 개발 서버에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영역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체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시큐리티라고 화면에 이제 SEC, SEC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당 소스 코드를 개발자분들이 업로드를 하게 되면 소스에 어떤 악성 코드나 취약점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서 좀 더 안전한 환경 내에서 개발하고 또 해당 서버에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좀 더 빠르게 아니면 해당 사업 영역들에 대해서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빠르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시고 또 개발된 거를 어떤 레포지토리에다가 소스를 병합하시고 또 병합된 소스를 빌드하고 예, 또 해당 서버에 빠르게 배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스를 저장할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소스를 저장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소스에 대한 버전 관리, 그 다음에 어떤 해당 스테이지에 대한 브랜치에 대한 스테이지 관리, 그리고 히스토리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발자분들이 개발하시다 보면 소스를 한 곳으로 병합해서 머지하는 일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인데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소스 커밋이라는 상품을 이용하시면 쉽게 버전 관리가 가능하고 또 소스의 병합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합된 소스를 이제 그대로 둘 수는 없고 해당 서버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빌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빌드라고 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컴파일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스 코드 파일을 뭐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 산출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빌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소스 디플로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운영 서버나 아니면 개발 서버나
테스트 서버에 배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스 커밋, 소스 빌드, 소스 디플로이 이런 상품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것,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드는 상품이 바로 소스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 간략하게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요. 일단 Git을 저희는 과 호환되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스 커밋이라는 상품은 Git과 호환되므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Gi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계시던지 Git을 사용하고 계시면 해당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지 않으셔도 소스 커밋 쪽으로 소스를 푸시하고 또 클론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커밋이 됐으면 이제 소스를 딜리버리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소스를 가지고 소스 빌드를 통해서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드한 결과물, 산출물들이 뭐 여러 개 파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구성물들을 소스 디플로이를 통해서 서버에 배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는 것을 바로 소스 파이프라인 상품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서버 아니면 현재 오토스케일링 중인 서버에도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전체 뭐 구성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뭐 개발에 필요한 거, 빌드에 필요한 거, 배포, 서비스 운영에 대한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코드를 푸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커밋이 해당 레파지토리에다가 소스를 저장을 할 거고요. 이 저장할 때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 파일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파일 세이퍼라는 상품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스에 커밋이 된 소스를 가지고 이제 빌드, 소스 빌드를 통해서 빌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빌드를 하게 되는 산출물 결과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산출물 가지고 앱일 경우에 취약점 진단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소스 디플로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 타겟이 소스 빌드가 될 수도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결과물을 통해서 소스 디플로이를 통해서 해당 서버에 배포를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에 배포를 할 때도 실제로 운영할 때 뭐 사이트 세이퍼 같은 상품을 이용하시면 웹 취약점 진단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상품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해당 설명에 따라서 데모를 시연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커밋은 뭐 여러분들 아마 깃허브는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소스 레파지토리도 깃허브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소스 커밋도 동일하게 깃허브와 동일하게 소스 레파지토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긴 명령어가 제공이 가능한데 저도 토토이즈 깃 같은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스마트 깃이나 뭐 소스트리 뭐 이런 깃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시더라도 그 클라이언트 툴은 바꾸시지 마시고 바로 저희 소스 커밋에 있는 레포지토리 URL만 바꾸셔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깃 클라이언트와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깃허브에다가 소스를 올리시고 사용하고 계신데 저희 소스 커밋으로 소스를 가져오고 싶으시다라고 할 때 깃허브에 있는 레포지토리 긴 URL을 입력하셔서 가져오기 버튼만 누르시면 쉽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성 코드 탐지를 위해서 파일 세이퍼와 연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스 커밋을 일단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계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정과 권한. 네. 일단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로그인 계정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 그 고객 계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레파지토리를 소스 커밋에서 레파지토리를 생성하실 수 있고 그리고 레파지토리 뭐 사용자 공유가 가능하고 레파지토리 삭제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객 계정,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로그인하는 계정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스를 저희 소스 커밋으로 푸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업데이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작업을 하실 때에는 무조건 서버 어카운트를 통해서 계정을 발급받으신 후에 예, 해당 권한을 발급받은 계정을 발급하신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NCP 소스 커밋 매니저라는 권한이고요. 이 권한을 가진 서버 어카운트 계정만 소스를 업로드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CP 소스 커밋 매니저라는 권한을 만들게 되면요. 일단 레파지토리를 생성할 때 해당 레파지토리를 생성할 때 어드민 권한과 라이트 권한, 리드 권한 이렇게 해당 서버 어카운트에다가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 개념에서 보면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레파지토리 생성은 어, NCP 소스 커밋 매니저 권한을만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되고요. 어드민 권한은 레파지토리 사용자 공유, 그 다음에 사용자 삭제, 그 다음에 기본 정보 확인 정도로 가능하게 됩니다. 라이트 리드 권한은 이제 레파지토리의 기본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발자 포털이라고 있는데 서버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다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그렇게 되면 서버 어카운트에 해당 어드민 권한이라든가 라이트 권한이라든가 리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소스 코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커밋 히스토리도 가능하고 브랜치 그래프, 뭐 git 계정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개발자분들이 개인 PC 로컬에서 작업을 하시고 소스를 업로드를 하실 텐데 이제 다양한 명령어들을 사용하십니다. 뭐 푸시부터 해서 클론, 풀, 패치 뭐 등등에 대한 명령어들을 사용하시는데 푸시 같은 경우에는 어드민과 그 다음에 라이트 권한을 가진 서버 어카운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드 권한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당연히 가져오는 건 되겠죠. 클론 되고 풀, 패치 이런 명령어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개발자분들이 이제 Git을 개인 PC에서 사용하실 때 이제 로그인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또 긴 URL을 설정을 하십니다. 예, 이때 서버 어카운트에서 뭐 NCP 그다음에 콘솔 로그인 한 후에 레파지토리에서 Git 계정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Git 계정 설정을 통해서 Git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으셔서 로컬 PC에서 긴 URL과 아이디 패스워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모를 진행을 좀 하고요. 예, 일단 소스 커밋은 저희 메뉴에 보시면 일단 서버 어카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버 계정에 보시면 저는 데브원이라는 계정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얘는 NCP 소스 커밋 매니저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이제 콘솔에 로그인해서 해당 권한을 리드 라이트 어드민 권한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레파지토리 생성하고 외부 레파지토리 복사가 있는데 GitHub에서 소스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파지토리 이름은 뭐 적당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사할 긴 URL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GitHub의 긴 URL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할 긴 URL에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버튼을 입력합니다. 여기에 보안 상품 연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데모니까 파일 세이퍼 연동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버 어카운트에서 발급받은 데블 계정에 어드민, 리드 라이트 권한을 줄 수 있는데 저는 데블 계정에 어드민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생성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레파지토리가 이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파지토리 URL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 레파지토리를 확인해 보면 GitHub에 제가 올려놓은 소스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고 히스토리나 뭐 브랜치에 대한 그래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클론 URL, git URL을 이제 가져와서 소스를 한번
가져와 볼 건데요. git 클론에서 해당 git URL을 입력하시면 소스를 가져오게 되고 해당 디렉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ls에서 들어가 보시면 현재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git status 해서 명령어 쳐보시면 지금 현재 변경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 컨텐츠 디렉터리로 들어가서 hello world JSP의 내용을 버전 1.2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꾸고 소스를 업로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git 스테이터스 해보면 현재 파일이 변경되었다, 모디파이드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git add 해줍니다. 해당 수정된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git commit 해서 커밋에 대한 히스토리 또 써주고요. 네. 제가 콜론을 다시 써서 히스토리를 다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up to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커밋을 했으니까 이제 푸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git 푸시를 합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커밋 메시지를 보면 지금 버전 up to라고 해서 커밋 메시지가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 수정된 파일에 대해서 디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1.1이 1.2로 업데이트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스 커밋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GitHub에 있는 소스를 가져와서 로컬에서 수정한 다음에 소스를 업로드 푸시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소스가 수정이 됐으면 이제 빌드를 해야 됩니다. 저희 그래서 소스 빌드라는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빌드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던지 뭐 파이썬이시던지 닷넷이던지 자바던지 해당 언어에 맞춰서 빌드 환경 제공해드리고 있고 얘가 전용 인프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빌드 결과물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자바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뭐 메이븐이나 엔트를 이용해서 빌드를 하실 텐데 그 메이븐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간단한 웹 프로그램이어서 그냥 있는 소스를 와르로 묶고 싶다라고 하시면 와르로 묶는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언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부분이 있는데 해당 소스 커밋에서 해당 레파지토리 소스 커밋과 소스 빌드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스 커밋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GitHub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GitHub와 소스 빌드를 바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 빌드 구성은 일단 GitHub 타깃이 소스가 되는 부분이 GitHub와 바로 소스 커밋 두 가지 레파지토리가 되고요. 소스 빌드라는 상품을 통해서 운영체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단 현재는 우분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유형은 메모리와 CPU에 대한 스펙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빌드 런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로 할 건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자바로 하실 건지 파이썬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타입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빌드 전 명령어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나 빌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어떤 내용들을 복사해야 된다 아니면 가져와야 된다 그런 명령어들을 실행시킬 때 빌드 전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고 이제 빌드 명령어를 이제 하게 됩니다. 메이븐이나 뭐 엔트 명령어나 아니면 와르를 묶는 명령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빌드 후 명령을 통해서 빌드 후 명령어까지 하면 이제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 데모 형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일하게 메뉴는 소스 데브툴스의 소스 빌드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빌드 프로젝트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과물을 저장할 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빌드 프로젝트 이름은 적당히 해당 이름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itHub 샘플 테스트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빌드 타겟이 있는데 소스 커밋과
예, GitHub 두 개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단 소스 커밋을 선택하고 저희가 아까 만든 레퍼지토리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브랜치도 선택할 수 있는데 브랜치는 마스터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우분투로 두고요. 2vCPU에 4GB 메모리에 빌드 런타임은 자바의 10점대 버전으로 하고 빌드 전 명령어를 이제 입력할 건데 저는 일단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에코 그냥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 명령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웹 프로젝트를 와르로 그냥 묶는 명령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르 cvf hello world.wa르 를 하는데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와르로 묶어라 라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빌드 결과물을 저장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빌드 결과물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빌드 결과물 경로를 일단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리전을 선택하고 버킷명을 선택합니다. 저는 웹 프로젝트라는 버킷에다가 빌드 결과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 폴더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해당 웹 프로젝트 버킷에 빌드라는 디렉터리 안에다가 결과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파일 이름은 hello world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해당 로그 상품이나 보안 상품 연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용자 공유 부분이 있는데 dev1이라는 계정에다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누르게 되면 일단 이제 해당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로 이동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빌드 시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단계별로 빌드에 대한 출력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전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동을 해서요. 지금 빌드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world.zip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스를 빌드까지 했으면 이제 소스를 배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빌드한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버나 아니면 개발 서버나 아니면 테스트 서버에 배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서버 그룹에 자동으로 배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하고 자동으로 스케일 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해당 스케일 아웃이 자동 배포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단계별 명령어를 실행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뭐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소스를 푸시를 하고 빌드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서버에 배포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배포 승인자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 승인자를 통해서 실제로 배포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소스 빌드 배포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빌드 결과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스 디플로이 구성은 이제 배포 스테이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뭐 개발에 대한 스테이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스테이지 아니면 테스트에 대한 스테이지 이런 스테이지를 스테이지별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스테이지를 만들 때 서버에다가 배포를 하실지 아니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다 배포하실지 단계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배포 파일 위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소스 빌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zip 파일을 배포를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 명령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파일을 해당 서버에 어느 경로에 배포할지 그리고 배포했을 때 어떤 환경 설정 파일이나 어떤 다른 설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배포 전 명령어를 날리셔서 설정하시면 되고 또 어떤 해당 디렉토리에다 복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배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경로를 지정하는 것을 바로 이 단계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스 디플로이도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소스 디플로이 메뉴고요. 배포 프로젝트 생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적당하게 뭐 헬로 월드 디플로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배포 스테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테이지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소스를 빌드한 결과물을 배포할 서버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빌드를 위해서 소스 빌드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포 실행 관리자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당 배포를 실제로 할지 승인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관리자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 프로젝트 생성이 끝났으면 여기서 이제 배포 시나리오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배포 시나리오 생성 버튼을 눌러 보시면요, 적당히 배포 시나리오 이름을 저는 헬로 월드 프로세스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빌드 배포 파일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는 소스 빌드를 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포 전 실행 명령어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루트 계정에서 에코 명령어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배포 와르 파일을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디렉토리에 배포를 할 거고 전체 파일을 배포를 할 거고 배포 경로는 지금 아파치 톰캣이 설치된 USR 쉐어의 톰캣의 웹 APPS로 해당 파일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포 시나리오 생성 버튼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해당 시나리오는 전부 다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신 후에 배포로 이동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배포 시나리오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배포 승인 요청이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면 배포 실행 관리자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 계정한테 이제 승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배포 에이전트와 접속을 하게 되는데 배포 전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아까 제가 에코 명령을 날렸었죠. 그래서 에코 테스트 01이라는 에코 명령어가 실행된 걸 보실 수가 있고 파일 배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아파치 톰캣이 설치된 해당 경로로 파일 배포를 하고요. 배포 실행 명령어는 제가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배포가 전체가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실행된 이제 결과물을 좀 한번 웹사이트를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기 전에 일단 해당 경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hello-world.war 파일이 일단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hello-world.war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압축이 풀리고 hello-world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해당 웹사이트로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아까 저희가 소스 수정했던 v1.2 이런 식으로 소스가 빌드한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스 커밋을 통해서 소스를 형상 관리하고 또 소스를 푸시하고 뭐 이런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소스 커밋에 있는 결과물을 통해 소스 커밋에 있는 소스를 이용해서 소스 디플로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빌드를 했습니다. 빌드한 결과물을 이제 소스 디플로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해당 서버에 배포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소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레포지터리에 대한 서비스, 빌드, 배포 이런 해당 상품에 대한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스 파이프라인이라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상품은 데모로는 일단 보여드리진 않고요. 제가 화면으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게 되는데 각 상품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상품이 바로 소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해당 소스가 저장된 장소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빌드를 설정한 빌드 프로젝트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버에 배포할 거야 아니면 오토스케일링 쪽에 배포할 거야 등등에 대한 정책들이 들어가 있는 디플로이 상품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상품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 이제 파이프라인 실행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런 버튼을 실행하시면 자동화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 프로세스를 한 번에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